산티아고 순례길 가기로 마음먹었다면 빠르게 예약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이거 모르고 출국 직전에 하려고 하면 이미 자리가 없거나 요금 폭탄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은 빠르게 예약하러 가세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파리에서 생장 가는 교통수단 예약하기입니다. 이거를 왜 빠르게 해야 되냐면 유럽은 기차든 버스든 출발일에 임박해질수록 가격이 확 오른다고 해요. 기차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가격만큼이나 오를 수도 있다고 하니까 꼭 빠르게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프랑스 길로 걸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파리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순례길 시작점인 생장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하는 방법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떼제베. 고속열차는 파리 몽파르나스 역으로부터 약 5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의 장점은 짧은 소요시간이 있겠고 단점으로는 가격이 비싸다는 건데요. 근데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빠르게 예약하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직 순례길이 좀 많이 남으신 분들은 서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야간기차가 있습니다. 야간기차는 오스테릴리츠 역으로부터 약 12시간이 소요가 돼요. 야간기차는 슬리핑 기차여서 1박 숙박비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한 10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해서 갔던 것 같아요. 단점은 이게 진짜 중요한데 야간기차가 평일에만 운영을 하고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해요. 이거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잠시 뒤에 풀어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버스가 있어요. 버스는 베르시역으로부터 약 11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장점은 제가 소개해드릴 4가지 교통수단 중에 가장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단점은 좀 불편합니다. 슬리핑 기차는 누워서 갈 수도 있고 화장실도 따로 마련이 돼 있어서 화장실도 가기가 편한데요. 버스는 화장실 가기도 불편하고 자리도 거의 눕지 못하고 11시간을 이동해야 되니까 자리가 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파리에서 생장으로 넘어가는 교통수단을 알아봤을 때 다른 순례자분들의 후기가 버스가 제일 불편하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는 비아리츠 또는 파우공항에서 생장으로 별도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장점으로는 당연히 가장 적은 소요시간이 있겠고 단점으로는 가장 비싸다는 거. 그래서 저도 4가지의 교통수단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가격대도 적당한 야간기차를 선택했었어요. 여기서 하나의 일화가 있어요. 제가 파리에 수요일날 도착하는 비행기였거든요. 근데 파리 여행을 또 혼자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한 3박 4일 여행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쯤에 이제 생장으로 넘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막상 알아보고 나니까 주말에는 야간기차가 운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파리 여행을 줄여야 되나? 라고 또 고민을 했었는데 언제 혼자 또 파리까지 여행을 가보겠어요. 파리 여행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 해갖고 수요일날 도착을 해서 5박 6일 여행을 하고 월요일날 생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주말에 운행을 안 한다는 거를 미리 알았다면 월요일 도착 비행기로 바꿨을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출발할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짰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말에 야간기차가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을 염두하시고 스케줄을 잘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야간기차가 제일 저렴하대요. 일주일 단위로 월화수목금 가격이 또 다르더라고요. 금요일은 조금 더 비싸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때쯤이 가장 저렴하다고 하니까 요일별로 또 확인을 하셔서 금액을 아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야간기차를 어떻게 예매하냐 제가 폰으로 함께 예매를 하면서 보여드려 볼게요. 핸드폰으로 야간기차를 예매하려면 SNCF 커넥트 이 앱을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SNCF 앱으로 들어가 볼게요. 트레인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출발지랑 도착지를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파리 몽파르나스 역이 아니라 오스테릴리츠 역으로 설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발지를 오스텔리츠 역으로 하고 도착지를 생장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출발하는 날짜는 제가 작년에 출발했던 8월 17일 월요일 정도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격 보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여기 저녁 9시 40분에 출발하는 열차가 있어요. 이게 야간기차입니다.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 쭉 내려보시면 2등석이 있고 1등석이 있어요. 1등석이 비싼데 2등석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순례자분들이 2등석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2등석으로 예약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여기서 시트를 누르면 안 되고 침대를 꼭 누르셔야 됩니다.
이 침대로 안 하면 이동하는 13시간 동안 계속 앉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간 기차 하실 거면 무조건 침대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침대로 저도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세 번째 거 누르시면 침대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2등석은 1, 2, 3 이렇게 3층 침대로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1층 아니면 3층을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이거는 여행객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1층을 했거든요. 근데 다음에 가면 3층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1층이 계단으로 안 가도 되고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어서 1층이 편하겠다 싶어서 1층을 한 건데 1층이 층고가 진짜 낮아요. 그래서 제가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리를 펴고 침대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우면 바로 이 2층 침대가 이렇게 눈앞에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또 3층은 비교적 층고가 높은 편이라서 그래도 앉아있을 법하고 조금 답답함이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간다면 저는 3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층에 가방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어요. 여러모로 3층을 저는 추천하는 편이지만 여러분 각자의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이거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가면 3층을 할 거기 때문에 3층을 클릭해 봅니다. 그리고 예약하실 때 여성 전용 칸을 무료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여성 전용 칸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컨티뉴를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일정이 나오는데요. 9시 40분에 오스테르리츠역에서 타서 9시간 48분을 이동한 다음에 바욘역에 7시 28분에 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욘역에서 1시간 반 정도 기다렸다가 8시 50분에 출발, 생장에 9시 57분에 도착하는 여정이 됩니다. 이렇게 예약을 하시면 되고 슬리핑 기차는 바욘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시트가 저희가 선택한 탑 침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욘에서 생장까지 가는 거는 좌석 지정이 안 돼요. 그래서 좌석 지정 없이 이렇게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보험 같은 건데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노 클릭하시고 쭉 내려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제까지 하면 야간기차 예매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QR코드가 오거든요. 그 QR코드로 탑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 예약해야 될 거 두 번째. 두 번째는 론세스바예스 알베르게 예약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장, 론세스바예스, 수비리까지는 예약을 한국에서 하고 가시는 것을 권장드리더라고요. 사실 경력자이신 분들은 그냥 예약 안 하고 워크인으로 가서 잠을 자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순례길이 처음이기도 했고 아직 거기 시스템을 모르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해서 일단 저도 남들이 하라는 대로 생장, 론세스바예스, 수비리까지는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왜 생장이랑 수비리보다도 론세스바예스를 먼저 예약을 해야 되냐면요. 론세스바예스가 알베르게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순례자분들이 이 론세스바예스는 꼭 거쳐가는 마을이란 말이죠.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예약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론세스바예스는 꼭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수비리까지 미리 예약을 하시고 나시면 팜플로니아부터는 이게 숙소도 많아지고 그리고 순례객들마다 이 머무는 도시가 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도 자리가 널널한 편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워크인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그 전날 예약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예약해야 될 거 세 번째, 오리손 산장이랑 보르다 산장 예약 고민해보기입니다. 여러분이 프랑스 길을 나폴레옹 길로 걷게 된다면 첫날 생장에서 론세스바예스까지 25km를 걸어야 돼요. 근데 이 25km가 그냥 평지도 아니고 피레네 산맥을 하나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첫날 피레네 산맥을 걷는 루트라서 이게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보통은 가방을 다음 마을까지 보내주는 동기 서비스를 많이 추천을 하시는데 이것보다도 피레네 산맥을 조금 더 수월하게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생장이랑 론세스바예스 이 중간에 있는 오리손 산장이나 보르다 산장에서 1박을 머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피레네 산맥을 이틀에 거쳐서 걷는 것이기 때문에 체력 분배가 좀 가능하고 피레네 산맥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보는 일출이 진짜 이쁘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날씨가 안 좋아서 일출을 못 보기는 했어요. 근데 또 언제 저희가 피레네 산맥에서 하룻밤을 묵겠어요. 그것만으로도 특별한 경험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두 곳 모두 수용 인원이 되게 적고 인기가 되게 많아서 예약이 빨리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예약창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전에 열리는데 열리자마자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8월 18일에 묵으려고 한 4월 즈음에 알아봤었는데 이미 보르다 산장은 마감이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오리손 산장이 남아있어서 예약을 하고 오리손 산장에서 묵었습니다. 보르다는 비교적 최근에 생겨가지고 신식이고 깨끗하다는 말이 있었고 오리손 산장은 좀 오래되기도 해서 낙후됐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묵어보니까 시설도 깨끗했고 낡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주인분도 친절하셔서 너무너무 잘 먹고 왔습니다. 오리손 산장이 생장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보르다는 조금 더 멀어요. 7km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 다 너무나 괜찮아서 아무데나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레네 산맥을 한번 끊어서 걸어갈 예정이면 오리손 산장이랑 보르다 산장 빨리 예약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오리손 산장에 묵었다고 했잖아요. 가격은 생각보다 비싼 편이에요. 여기가 피레네 산맥 중턱에 있는 거라 뭐 슈퍼도 없고 식당도 없어요. 그래서 알베르게에서 자체적으로 커뮤니티 식사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에 숙박비, 그날 저녁 커뮤니티 식사,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조식 이렇게까지 포함된 가격이 52유로였어요. 처음에 예약할 때는 너무 비싸가지고 굳이 여기서 묵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 너무 추천합니다. 진짜 잘 먹고 왔어요. 순례길에서 묵은 알베르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알베르게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생장 가는 교통수단 예약하기, 두 번째 론센스바에스 예약하기, 세 번째는 오리손 산장이나 보르다 산장 고민해보기. 이 세 가지는 늦으면 자리가 없거나 가격이 오르거나 일정이 꼬일 수도 있으니까 순례길 가기로 마음먹었으면 빠르게 예약을 하세요. 이제 곧 5월, 6월, 7월, 8월 순례길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출발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순례길을 직접 걸어보고 알게 된 현실편, 현실 느낀 점을 영상에 담아서 가지고 올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